근데 이제 저는 곽상도 전 의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첫 민정수석을 했고 네. 그리고 또 그럼 당연히 최순실을 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곽 전 의원이 최순실한테 어떤 로비를 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직접 하나은행 관련 로비를 한 게 아니고 최순실을 통해서 좀 이것 좀 해달라고 이렇게 청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 그럴 개연성이 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예. 오늘 이제 제가 낸 기사를 보시면 최순실 같은 경우는 이미 하나은행에 인사청탁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나왔어요. 네. 2016년에 예. 최순실 딸 정유라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맞습니다. 말을 탔잖아요. 네. 승마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이상화 지점장 부장급입니다. 예. 이 사람이 너무 잘해주니까 정유라 뭐 대학생이고 직업도 없는데 집 사는데 다 대출 저리로 해주고 엄청난 저리로 해주고 많이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 대한항공 프랑크푸르트 지점장하고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 두 명을 승진 청탁을 합니다. 이게 특검 수사 과정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부분 기소를 안 했어요. 박영수 특검이 그 부분을 재판에 안 넘겼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끝날 박영수 뻔했죠. 특검이 예. 기소를 재판에 안 넘겼으면 이게 끝난 거잖아요. 네. 근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2017년에 금융정의연대인가요? 시민단체가 그걸 고발을 해요. 고발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최순실이 처음에 이제 인사청탁을 한 게 안종범 수석. 안종범 수석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찬호 부위원장. 정찬호 부위원장이 하나은행 하나 둘 셋 단계를 걸쳐서 승진 청탁을 했고 그 실행이 됐습니다. 그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은 부장급이었는데 본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미 그 비슷해 대장동 개발 사업자 그 하나은행 그 압력을 넣었다고 그 의심을 받는 시기에 하나은행에 인사청탁이 있었고 실행이 됐던 걸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재판은 희한한 재판이에요. 최순실과 안종범 수석은 빠졌어요. 이 재판에서. 이 정찬우 부위원장만 재판을 받고 있더라고요. 특검이 여기 기소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억울하잖아요. 이분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왜 나만 재판을 받냐. 예. 얘 둘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해서 끝났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냐라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 사건도 검찰이 한번 앞으로 특검이 된다면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은행 관련해서는 분명히 호방건설이 하나은행에 대해서 압력을 넣었는지 압력을 넣었다면 누가 그 압력을 버티게 하고 무산시켜서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끝까지 컨소시엄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을 특검이 아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검찰이 최순실 관련 부분은 인지했습니까?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대장동 사건 수사하면서. 피의자 신문 조서에 김만배가 발언한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저희 기사에도 있는데 네. 사람들이 이제 김만배가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남들이 봤을 때도 유동규도 신기하니까 아니 하나은행을 어떻게 잡은 거야? 니네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최순실 백이냐 곽상도 백이냐 물어봐서 그랬다. 최순실 백도 있고 곽상도 백도 있었다. 김만배 스스로 이렇게 발언을 했다. 네, 근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난 곽상도한테 부탁은 한 건 없다라는 게 김만배 그 검사가 질문했을 때 답변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거기서 하나 특이할 거는 최순실한테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메워야 될 부분인데 취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메워야 될 부분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그러면은 곽상도 백이냐 최순실 백이냐 아니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곽상도 최순실 통합 백이다. 예.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사실 있는 그럴 거죠. 가능성도 있고 네. 물론 이 둘 다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경재 변호사는 저희가 이제 물어봤더니 아니다. 김만배가 나한테 하나은행 관련 부탁한 적 없다.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황당해하면서. 네. 근데 하나 이상한 건 있죠. 이경재 변호사는 화천대유에 고문을 했죠. 예, 정확히는 고문은 아니고요. 예. 본인의 법무법원이 자문을 맺은 건데 자문. 한 6년 동안 2억 2천만 원 받았습니다. 2억 2천만 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자문을 해주던 자문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경재 변호사가 자문을 해준 결과가 없습니다. 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화천대유 박현덕 상무가 검찰 조사에서 자문에 그쪽에서 온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고 2억 2천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린 또 의심을 할 수 있죠. 아니 지금 김만배는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최순실한테 부탁을 했어. 라고 김만배 육성이 있는데 저 변호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화천대유에서 2억 2천만 원이나
받아 챙긴 거죠. 그럼 도대체 무슨 명목이냐? 그럼 김만배는 아무나 길 가던 사람 잡고 뭐 1억 2억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아까도 그 우리 음성 파일에 나왔지만은 이렇게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그냥 자문료를 주면 되는데 이게 좀 복잡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 20군데 있더라고요. 예. 지금 알려지지 않은 전관, 전관, 전직 고위 판사, 전직 고위 검사들 더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어떤 진실을 실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텍스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부분 같아요. 근데 검찰은 그 부분들을 분명히 피의자 신문을 통해서 인지를 어쨌든 캐치를 했는데 관련 수사는 사실 거의 없었던 걸로 알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야 뭐 이렇게 다 조사했으니까 이제 언론은 사실 지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검찰도 뭐 인간인데 뭐 슈퍼맨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할 수는 없죠. 그리고 한정된 시간에 기소를 해야 되고 재판을 해야 되니까 가장 큰 뿌리만 그러니까 줄기만 하는 건 맞아요. 근데 하지만 시간이 지금 벌써 1년 6개월 넘게 수사가 진행됐고 재판이 진행됐잖아요.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나머지 불거지는 거 얼마 전에 그 언론사 기자들 돈 받은 걸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근데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 수사할 때 그런 진술들이 다 나왔었거든요. 그런 그런 면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봤을 때는 저도 이렇게 뭐 이 기록을 보면서 생트집을 잡을 적은 없고요. 다만 요건 좀 너무했다. 예를 들면 곽상도 전 의원의 또 다른 추가 혐의가 여기 진술에 있고 검사도 확인을 하고 심지어 그 혐의에 대한 그 관계자들의 실명이 나오는데 그 확인 안 한 것 같아요. 수사를 더 안 했습니다. 예. 근데 남욱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서 곽상도가 막았다면 50억도 부족하죠라고 말해요. 이건 일종의 이제 곽상도 역할을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아니죠. 있나요? 그런 멘트는 아니고요. 예. 그만큼 하나은행을 잡는 게 어렵다.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 이걸 잡아준 대가라면 50억 원도 모자라다 더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유지하는 게 이 업자들에겐 최대의 그 과제였고 목표였다. 그거를 뭐 곽상도가 했든 아니면 제3자가 했든 그거를 무마해 준 사람, 자기들에게 그 잡아준 사람은 50억 원을 더 받아야 50억 원보다 더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학 회계사는 뭐 대체로 하나은행 콘소시엄이 깨질 뻔했지만 곽상도가 도움을 줘서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정도의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긴 해요. 예, 그러니까는 곽상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막는데 어쨌든간에 어떤 식으로든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사실 또 있고 그리고 그 로비가 예를 들어 직접 로비인지 아니면 최순실을 통한 간접 로비인지 그거는 이제 어떤 수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실체를 접근할 수 있겠죠. 곽상도 같은 경우는 몇 달 전에 저랑 통화를 했을 때 증거가 없지 않냐. 하나은행과 내가 김정태 회장과 연락하거나 만난 증거가 하나도 제시를 못하면서 나 생사람 잡고 있다 이거거든요. 자신감이 있다는 거고 저는 그때 무죄 나오겠다라는 걸 예측했는데 다른 시각에서 한번 이 사건을 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순실의 개입 가능성,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러면 그 전 단계에서 뭐냐? 그러면 정말 호방건설이 압력을 넣었어 안 넣었어? 이거부터 확인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건데 이상해요. 특수부에서 똑같이 수사를 했는데 그걸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장동 컨소시엄에는 또 그 호방건설이라고 하는 그 호남에서는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죠. 뭐 서울신문도 인수를 하는 등등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은행 컨소시엄하고 사실은 이제 대항하는 쪽의 건설사예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하나은행하고 화천대유 컨소시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결국은 호방건설의 그 것들은 실패하잖아요. 위례 아파트,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을 하기 전에 위례 아파트 개발 사업에서 한 1,100가구 지은 거. 이거 연습이었죠, 연습. 연습인데 이때 호방건설과 같이 했어요. 남욱이, 남욱 정영학이 호방건설 같이 했고 호방건설이 지었습니다. 그 아파트가 호반 베르디브입니다. 근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돈을 꽤 벌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자기들 몫으로 온 게 한 1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억. 한 100억 이상 벌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너무 뜯겼다. 호반이 훨씬 그 전문가 아닙니까? 그 도시개발이나 이런 거 전문가니까 그렇죠, 호반이 시행까지 참여한 데다가 시공까지 같이 짓는 것까지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빼갔다. 그러니까 건설사랑 같이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뜯기고 우리가 손에 쥐는 게 적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유지되는 부분에 대한 그 전반적인 부분을 사실 검찰 수사가 꼭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렇죠. 이거 진실과 관련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호방건설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네. 이 부분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호방건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부분, 언론에 기사가 나온 부분은 위례 아파트 사업할 때 나무기 호방건설 통해서 이면 합의를 통해서 비자금 42억 5천만 원을 마련했다. 이 부분을 수사를 받고 있는데 거기뿐만이 아니고 그 지금 말씀드리는 호방건설이 하나은행에 압력을 실제로 넣었는지 그 부분 이제 수사가 돼야겠죠. 예.